혹시 해외 클라이언트한테 프로젝트 대금 받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수익 같은 거 정산받을 때 며칠씩 돈이 묶여서 답답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 있죠. 특히 금요일 오후에 보냈다는 연락 받으면 진짜. 맞아요. 주말 내내 그냥 내 돈 지금 어디쯤 떠다니고 있나 싶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다림이 아예 사라지고 월급이나 대금이 그냥 즉시 내 디지털 지갑으로 바로 꽂힌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편하네요.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비자가 스테이블 코인 USDC로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파일럿을 시작했거든요. 오늘은 돈이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방식 자체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 현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뭐 새로운 결제 수단이 하나 추가됐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기업이 돈을 보내는 방식, 그리고 여러분처럼 전 세계를 무대로 일하는 프리랜서나 크리에이터가 돈을 받는 그 방식, 그 패러다임 전체가 바뀌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자의 새로운 파일럿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이게 왜 특히 기구워커들한테 혁명적인 변화인지,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 뒤에 숨어있는 비자의 진짜 큰 그림은 뭔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방식 한번 자세히 뜯어보죠. 기업이 돈을 보내고 우리가 받는 과정,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아주 뭐랄까 직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업은요, 그냥 예전처럼 익숙한 미국 달러로 비자의 지급을 요청합니다. 네, 거기까진 똑같군요. 그렇죠. 그럼 돈을 받는 여러분이 나는 이걸 USDC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선택만 하면요. 네, 중간에 여러 은행 거치고 환전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다 사라지는 거죠. 비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달러가 USDC로 실시간 변환돼서 여러분의 디지털 지갑으로 그냥 바로 꽂히는 구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비자의 네트워크가 바로 그 비자 다이렉트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원래 있던 기술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만든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바로 그게 핵심이거든요. 이 비자 다이렉트는 사실 비자가 이미 수년간 운영해온 실시간 송금망이에요. 이미 있던 거군요. 네, 개인 간 송금이나 기업 대금 지급에 이미 널리 쓰이고 있었죠. 비자는 이 검증된 기존 인프라에다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뭐랄까 출금 옵션을 하나 새로 붙인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군요. 그렇죠.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인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했기 때문에 다른 시도들이랑은 확장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 잘 닦아놓은 고속도로에 디지털 화폐 전용 출구를 하나 더 만든 셈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와, 국경 없이 즉시 돈을 받는다는 점. 이건 진짜 전 세계를 무대로 일하는 프리랜서나 크리에이터들한테는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이겠어요. 맞습니다. 이분들한테는 혁명이라는 단어가 전혀 과장이 아닐 정도예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프리랜서한테 돈을 보내려면 그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여러 중개은행을 거쳐야 했거든요. 네,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떼고. 그렇죠. 3일에서 5일 걸리는 건 기본이고 수수료도 만만치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기업이 지급 버튼만 딱 누르면 그 프리랜서는 지구 반대편에서 몇 분 안에 자신의 디지털 지갑으로 달러 가치를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자국 통화 가치가 좀 불안정한 국가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더 큰 의미가 있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의 프리랜서는 힘들게 번 돈의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막 10%씩 떨어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했잖아요. 정확해요. 이제는 월급이나 대금을 받자마자 불안한 자국 화폐로 환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정적인 달러 가치에 연동된 USDC로 자산을 그냥 보유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건 단순한 편의성 개선을 넘어서 개인의 자산을 보호하는 아주 강력한 금융수단이 하나 더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와. 금융이 불안정한 국가의 기구워커들에게는 거의 생존의 문제랑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변화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받으려면 암호화폐 지갑이나 다 사용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비자가 요구하는 특별한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비자는 이걸 호환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 지갑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비자가 정한 프로토콜하고 보안 표준을 충족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KYC, 고객 확인이죠. 그리고 AML, 자금 세탁 방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역시. 네, 아무나 익명으로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규제 안에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역시 묻지마 송금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군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 기술 자체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페이팔이나 비자 같은 거대 기업들이 바로 지금 이렇게 앞다퉈서 뛰어드는 걸까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네, 있습니다. 바로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 때문입니다. 지니어스 액트요? 네, 이게 미국 최초의 연방법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데요. 이 법안 통과가 시장의 모든 불확실성을 싹 걷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자 같은 대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건드리는 게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이거 사업적으로 괜찮을까? 내일 갑자기 불법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항상 있었던 거죠. 기술은 있었지만 법적 리스크가 너무 컸으니까요. 그랬겠네요. 그런데 지니어스 액트가 딱 나타나서 이쪽 길은 안전합니다. 이 가이드라인만 지키면 마음껏 달려도 좋습니다. 하고 명확한 신호등을 켜준 거예요. 아, 그러니 그동안 기회만 엿보던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스트라이프 같은 거대 기업들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엑셀을 밟기 시작한 거죠. 규제가 혁신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측 가능성을 주어서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들어보니 비자가 단순히 유행에 편승한 게 아니라 이 순간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자를 아직도 그냥 플라스틱 카드 회사로만 생각하시는데 데이터를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떤 데이터인가요? 비자가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처리한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 관련 결제 흐름이 총 140억 달러가 넘습니다. 140억 달러요? 와, 하나로 거의 20조 원에 가까운 돈이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몇몇 부서에서 테스트해보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전혀 아니었네요. 네. 이미 전 세계 40개국에서 130개가 넘는 스테이블 코인 연계 카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요. 연간 결제량만 해도 25억 달러 규모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자는 이미 스스로를 블록체인 결제 기업으로 재정의하고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와, 이번 USDH 지급 파일럿은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내놓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의 결과물이었군요. 그런 셈이죠. 근데 단순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시장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스트라이프 브릿지나 옐로우 카드 같은 기업들하고 손잡고 아시아나 아프리카 시장까지 보고 있다는 점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통적인 은행 인프라가 약한 지역일수록 이런 신기술의 파급력은 훨씬 더 틉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개발자가 미국 실리콘밸리 회사랑 원격으로 일하고 대금을 받으려면 지금은 정말 엄청난 수수료와 시간을 감수해야 하거든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도 많고요. 네네. 하지만 이 네트워크를 통하면 거의 즉시 안정적인 달러 가치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성 개선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경제 지도를 바꾸고 금융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군요. 비자 토크나 자산 플랫폼이라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또 어떤 기술인가요? 그게 바로 비자의 궁극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궁극적인 비전이요? 네, 지금은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만 다루고 있지만 미래에는 주식, 채권, 부동산, 심지어 예술품 같은 모든 종류의 자산이 디지털 토큰 형태로 거래될 수 있거든요. 비자 토큰화 자산 플랫폼은 바로 그런 다양한 토큰화 자산들을 비자 네트워크 위에서 안전하게 거래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 기반 기술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거대한 계획의 시작점일 뿐인 거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비자뿐만 아니라 디카드 같은 다른 기업들로도 확산되면서 결국 결제 회사들이 기존 은행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는 그림까지 그려지네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지금까지의 국경 간 송금, 정산, 기업 자금 관리 같은 영역은 수십 년간 은행의 독점적인 영역이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비자 같은 거대 결제 회사들이 더 빠르고 저렴하고 효율적인 기술을 무기로 그 영토를 잠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은행이 지켜온 금융 헤게모니가 기술 기업으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쯤 되니까 정말 궁금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이라면 비자가 아예 직접 비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걸 발행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하하,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했고 비자 측의 공식 답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답했나요? 그들은 무엇도 배제할 수 없다. Nothing can be ruled out고 답했어요.
와, 그건 사실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USDC를 발행하는 서클 같은 파트너들이랑 협력하면서 시장을 배우고 생태계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시장이 충분히 무르익으면 언제든 직접 플레이어로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용자와 수천만 개 가맹점을 가진 비자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그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전통 은행이 아니라 거대 결제회사가 새로운 기축통화의 발행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비자의 이번 파일럿은 단순히 신기한 기술 하나가 추가된 게 아니었네요. 네, 아니죠. 기업 간 거래부터 프리랜서들이 일하는 긱 경제까지 말 그대로 돈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그리고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향후 1, 2년 안에 이런 서비스가 우리 실생활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올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다음 달 월급을 은행 계좌가 아닌 USDC로 여러분의 디지털 지갑에 직접 받아보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바로 미래 금융의 모습을 만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